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시험인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본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고생하셨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일단 시험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물론 이제 결과에 수험생들이 연연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잘 버티셨고 그 다음에 끝까지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수고했어, 괜찮아, 됐죠?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다독거려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결과는 이미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화살은 떠나갔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일단 결과 생각하지 마시고 푹 좀 휴식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올해 문제가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는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마시고, 됐죠? 끝까지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나머지, 자, 체력이나 면접 같은 것도 준비를 하시면서 결과를 좀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경찰학은 제가 어느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문제가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찰 간부 시험 문제도 올해 풀어봤는데 뭐가 경찰 간부고 뭐가 순경 문제인지 헷갈릴 정도로 됐죠. 경찰 간부 시험 문제보다도 훨씬 더 어렵게 출제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올해 1차 시험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올해 출제 경향을 어느 정도 예상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올해 1차 시험에는 행정법 전문 선생님들이 안 들어가셨기 때문에 행정법 문제가 조금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올해는 뭐 올해 문제 풀어보셔도 알다시피 난이도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에서 대거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특징. 경찰행정법 분야에서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행정법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원래 우리 경찰행정법 시험 문제가 약속하기로는 35%, 자, 그러니까 14문제 정도를 출제가 약속을 했는데 올해 2차 시험에서는 제가 세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보시오 잡아도 무려 24문제입니다. 24문제가 경찰행정법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무려 10문제가 더 나왔죠. 자, 이거 사실은, 자, 문제 배분의 실패입니다.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저도 몰랐어요. 경찰행정법이 24문제가 나왔는데 원래 우리 경찰행정법에서 배우는 거 있잖아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 다음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한 법률,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법. 이게 원래 우리 이제 경찰행정법에서 배우는 핵심 테마인데, 됐죠? 요 문제는 10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10문제. 나머지 14문제. 이 나머지 14문제가 됐죠? 행정법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14문제 중에서도 뭐가 많이 출제가 됐냐면, 뭐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안다시피 판례 문제가 집중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우리 시험에서는요, 경찰학에서 판례 문제가 많이 나와봤자 한 2문제, 3문제 정도인데 올해는 대거 판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법 파트에서도 판례 문제가 나왔고, 다 알다시피 집시법도 판례가 나왔죠. 그 다음에 교통경찰, 도로교통법도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제 출제 트렌드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출제자로 들어가시는 출제 교수님들은요, 문제를 출제하기 전에 올해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겠다 컨셉을 잡고 출제하시는데 올해는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1차 때 행정법 문제가 너무 안 나왔으니까 올해 2차 때는 행정법 문제를 좀 많이 내자, 이렇게 한 것 같고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판례. 됐죠? 판례 문제를 많이 내겠다라는 의도를 어느 정도 갖고 문제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됐죠? 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또 중요한 특징인데, 또 중요한 특징은 판례를 많이 냈다는 게 뭐예요? 응용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응용 문제.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시험 문제가, 자, 법에 있는 법전의 내용을 그대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다가 토시를 바꿔서 문제를 냈잖아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안 냈어요. 이번에는 다 사례형, 응용형 문제가 대거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학자를 뽑는 시험이 아니라 실무가를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경찰 실무에서 조문들이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묻는 건, 됐죠? 이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응용 문제, 사례 문제가 나왔다는 건 그만큼 난이도가 어려웠죠. 됐죠? 사례 문제, 응용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됐고요.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차 때는 강론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강론에서 11문제, 12문제 가까이가 나오는데 됐죠? 올해는 강론 비중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론 파트 아예 우리가 많이 지금 고민했던 보안경찰, 안보경찰 파트 안 나왔고요. 심지어 외사경찰도 안 나왔습니다. 됐죠? 그래서 강론 파트는 비중이 급격하게 줄었다라는 것이 올해 문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올해 문제 3가지 특징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특징 관련해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올해 가장 중요한 특징은 경찰행정법 파트가 너무 많이 출제가 됐죠.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강사님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뭐냐면 야, 그래봤자 7급이나 9급에서 공부하는 일반 행정법 문제가 아니라 경찰에 맞는 경찰행정법만 나온 거다. 됐죠? 행정법의 범위를 확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강사분도 계시는데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거예요. 됐죠? 왜냐하면 경찰행정법이 뭡니까? 행정법이 크게 2가지예요. 경찰학처럼 행정법 총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 강론이 있어요. 행정법 강론, 요 강론에 경찰행정법이 있습니다. 총론이 뭐예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우리 시험에는 물론 경찰행정법을 우리 시험 과목에 들어오는 겁니다. 일반 행정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시험 범위에 형법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됐죠? 재산에 관한 죄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강론에서 재산에 관한 죄를 뺀 나머지는 시험 과목이 아니지만 형법 총론은 당연히 재산에 관한 죄의 경우에도 적용되니까 이것도 들어오는 거죠.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는 행정법 총론, 그 다음에 7급 9급 애들이 하는 행정법 총론, 그 다음에 강론의 이제 경찰행정법, 요게 우리 시험 과목이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올해는 이 총론, 됐죠? 행정법 총론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던 겁니다. 특히 이제 판례 문제가 많이 나왔다라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헌법이 들어갔기 때문에 헌법에도 행정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행정법에 관한 문제도 여러분들이 등한시하지 마시고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결론. 경찰학은 어디가 포인트다? 결국 범위입니다. 범위 싸움이에요, 결국. 됐죠? 그래서 완벽하게 다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경찰학은 행정법 총론까지도 사실상 9급 애들이 하는 행정법 총론까지 다 시험범위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양이 엄청나게 많이 넓어졌어요. 또 특히 뭡니까? 경찰과 관련된 올해 또 특징이 뭐냐면 훈령, 행정규칙에 있는 내용들도 많이 물어봤죠. 보통 교과서에 없는. 됐죠?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엄청납니다. 도저히 여러분들이 8개월, 6개월 공부해서 커버할 수 없을 만큼 양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더 많아진 겁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를 버리고 어디를 할 거냐. 도대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범위를 집중해서 하고 어느 범위를 그냥 간단하게 하고 어느 범위를 또 안 할 건지 범위 싸움이 결국은 관건이다. 이 말씀 드리고 그래서 올해 2차 시험 경찰학은 난이도도 매우 어려웠고 범위도 많이 넓게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 잘 나오지 않은 규칙 같은 것들도 꽤나 나왔습니다. 됐죠? 아마 책에 있건 없건 떠나서 대부분 수험생들이 안 봤을 규칙들도 한 2문제 정도가 나왔죠.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려웠고 범위도 많이 넓게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단순 암기형 문제보다는 사례형까지 또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난이도는 극악입니다. 극악. 됐죠? 그래서 올해 시험은 제가 보기에는 10문제 안쪽으로 틀렸다. 아주 잘 본 겁니다. 됐죠? 합격권이라는 게 아니라 10문제 안쪽으로 내가 틀렸다고 한다면 이거는 잘 본 거예요. 아주 잘 본 거예요. 그래서 12문제, 그러니까 100점으로 환산하면 70점이죠. 100점 환산했을 때 70점 안쪽으로 내가 들어왔다. 70점 이상 맞았다. 그러면 잘 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경찰을 많이 틀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요. 됐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병신입니다. 됐죠?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가 더 잘 못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됐죠? 자, 정말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말씀 드리고 여러분들을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본인 자책하지 마시고 경찰학은 자, 출제자가 작정해서 냈고 조연 강사가 병신이라서 됐죠?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못 받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됐죠? 남은 시간 동안 좀 마음 편히 쉬시고요.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수가 안 좋아도 70점, 12개 안쪽만 틀려도 정말 잘 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비관하거나 또는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주실 부탁드릴게요. 됐죠? 자, 아무튼 이렇게 총평을 마감 짓도록 하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짚어볼까요? 경찰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교재에 잘 안 나와 있는 지문이 좀 있기 때문에 당황할 수 있는데 정신 차리시고 조금만 응용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1번 지문은 뭐 옳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경찰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각국, 전통, 사상에 따라 일률적으로 개념을 정의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경점의 경찰, 실점의 경찰 나눈다고 했잖아요. 자, 1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도 맞죠? 자, 비경찰화, 2000년 이후 보안경찰을 제외한 행정경찰 사무, 즉 자, 영업경찰, 건축, 보건경찰 다 협의행정경찰이죠. 다른 행정관청의 분장 싸움으로 이관하는 현상. 자, 1번, 3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2번, 4번 지문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2번은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됐죠? 우리가 독일의 베스트팔렌 조약 이거 모릅니다. 몰라도 관계없어요. 됐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찰과 이 조약에선 사법이 분리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혼동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했다 아니에요. 여기 행정경찰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경찰, 사법경찰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경찰과 사법을 분리했다고요. 됐죠? 자, 여러분들 17세기 절대군주 경찰국가 시대에 들어서서 자, 경찰의 개념이 어떻게 바뀝니까? 외교, 재무, 군사, 사법, 국가 목적적 행정 빠지고 자, 위헌 방제, 죄송합니다. 내무 행정에 국한된다고 했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1648년이면 17세기 경찰국가 시대죠. 그 시대는 경찰이라는 개념에서 사법이 빠졌다라는 얘기예요. 이랬습니까? 그걸 써져 있는 문서가 독일의 베스트팔렌 조약이고요. 따라서 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응용하시면 쉽게 알 수 있는 지문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틀린 지문은 4번인데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의 크루이츠베르크 판결 이게 언제입니까? 1882년이잖아요. 됐죠? 자, 그런데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소극적 위헌 방지 분야에 한정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은 그 뒤에 경범죄 처벌법, 죄와 형벌법전이 제정됐다. 땡이죠. 됐죠? 자, 죄와 형벌법전 프랑스죠? 이거 언제입니까? 1795년이고 그 뒤에 크루이츠베르크 판결이 나왔죠. 순서 때문에 4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정답은 1번의 정답 4번이고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2번 문제도 뭐 우리가 다 앞에서 풀어봤던 모의고사 열심히 풀었던 문제예요. 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권 유난 법률, 경찰법에 관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됐죠? 자, 뭘 물어보고 있죠? 자치경찰 사무하고 국가경찰 사무를 묻고 있죠. 자, 정답은 뭐 다 알다시피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두 문제 어떻게 배웠나요? 학교 가기 싫다공, 됐죠? 그래서 자, 소년범죄, 그 다음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됐죠? 그 다음에 형법에서는 딱 하나, 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 이것도 자치경찰 사무에 해당되는 수사사무죠.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폭력범죄 처벌되는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의 추행행위에 관한 범죄도 자치경찰 사무에 포함된다. 이 부분이 틀렸죠. 성폭법의 경우는 뭐 다 실다공 다 됐죠.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 장소의 출입행위 요게 해당되죠. 요거는 국가경찰 사무인 수사사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틀렸어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 장소의 출입행위가 되겠죠. 따라서 3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고요. 나머지 1번, 2번, 3번 지문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넘어갑니다. 3번 문제 역시 같은 법. 자, 이 문제도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풀어본 거죠. 국가경찰위원회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공통점 꼭 정리하라고 그랬고, 자, 그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 됐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중 가장 적절한 거. 됐죠? 자, 둘 다 적용되는 걸 고르라는 거죠. 자, 1번 위원장 및 한 명의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이거 틀렸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맞는 건데 국가경찰위원회의 경우는 한 명의 위원, 한 명의 상임위원만 있고 위원장 포함해서 6명의 위원이 비상임이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경찰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이게 맞죠. 이 공통상이죠. 자,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에 됐죠. 경찰, 뭐 국정원 직원, 군인, 검찰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가 되잖아요. 공통사유로 2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3번 위원회 2명의 회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틀렸죠? 국가경찰위원회는 몇 명? 3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2명이죠. 3번 틀렸고요. 4번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 한 차례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자, 이것도 틀렸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있는 조항이죠. 국가경찰위원회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는 간에 연임이 안 됩니다. 됐죠? 4번도 틀렸고요. 따라 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경찰의 재량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판례 문제죠. 자, 이 문제 첫 번째 나온 행정법 문제입니다. 행정법 문제. 자,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쉽게 알 수 있죠. 우리가 기출문제집에서도 풀었고 문제를 딱 보시면 자, 정답이 보일 거예요. 1번 틀렸어. 자, 1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우리가 도로교통법에서도 공부하잖아요. 됐죠? 단속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면 이건 뭡니까? 도로교통법에서 무조건 면허 취소하도록 돼 있어요. 따라서 재량권이 있을 수가 없죠. 기속이니까요. 재량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일탈남용도 생길 수 없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재량을 선택재량과 결정재로 나눌 때 경찰 공무원의 비위에 대해서 징계처분하는 결정과 그 공무원의 건강 등 재방산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 사이의 선택권은 결정재량이죠. 됐죠? 어떤 행위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요게 결정재량. 2번도 맞고요. 3번 재량의 일탈남용뿐만 아니라 단순히 재량권의 합리성을 결하는 등.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뭐긴 뭐예요? 이거 부당이지. 부당. 일탈남용은 위법, 요거는 부당. 됐죠? 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죠. 행정소송은 위법만, 행정심판은 위법도 되고 부당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3번 맞죠? 4번이 틀렸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문제. 재량권의 일탈 뭐라고? 외적 한계율이죠. 외적 한계율.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응이니까 여기가 이응이어야죠. 외적 한계가 돼야 되고요. 재량권의 남용은 여기가 니은이니까 여기도 내적 한계, 니은이어야죠. 기억나죠? 그래서 외적 한계, 내적 한계 이거 바꿔치기 하는 거 기출문제에서도 우리가 풀어봤고 제가 이거 문제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틀린 질문은 4번의 정답 4번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5번 문제. 경찰활동의 이념 1과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걸 고르는 문제예요. 자, 이거 경찰의 이념인데요. 자, 이념은 제가 나올 수 있다고 찍어 드렸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가번 지문은 못 뻔하죠. 헌법 1조 2항 이거 뭡니까? 민주주의 니은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죠. 조심해야 되는 게 나번이에요. 나번은 헌법 37조 1항입니다. 여러분들 헌법 37조 2항이 법치주의에 관한 이념이고요. 헌법 37조 1항 내용도 주어졌잖아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로 경시돼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건 뭐죠? 37조 2항이 아니라 1항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다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라는 거죠. 이게 자 여기 있는 인권 존중주의 기억으로 연결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에 정치단체 결상에 관여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자, 우리가 공부했죠. 정치적 중립주의는 헌법에 있고 이렇게 명문으로 됐죠. 정당에 가입하지 말아라. 정치적 중립주의잖아요. 따라서 자 답번은 리을로 연결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정답을 맞추셔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넘어갑니다. 6번 문제. 자, 이것도 제가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강의할 때도 반드시 이해충돌 방지법하고 부정청탁 금지법은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거 다른 거 꼭 비교해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문제도 두 개를 비교해서 가장 적절한 거, 옳은 설명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1번 지문은 틀렸죠. 자, 뭡니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해야 된다. 됐죠? 이 법 다 마찬가지예요. 공직자 등의 신고는 다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두가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2번 문제도 내용은 다 맞습니다. 근데 구두 또는 서면이죠. 이 법도 역시 서면 신고만입니다. 구두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부정청탁 금지법. 자, 경찰서 소속에 있는 경찰관 갑이 모교에서 자신의 직무 관련해서 강의를 요청받고 1시간 강의했죠. 자, 사례금 수수는 40만 원까지인데 50만 원 받았잖아요. 초과 사례금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전한 바에 따라 소속 기관장에게 자, 신고하고, 그렇죠? 그 초과 금액을 소속 기관장에게, 이게 틀렸죠. 제공자입니다. 강의를 제공한 자에게 반환해야죠. 됐죠? 따라서 3번은 제공자, 강의 제공자로 바꾸셔야겠죠. 3번도 틀렸고요. 4번이 그래서 옳은 답안입니다. 자, 부정청탁 금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두 법 모두 다 됐죠? 공직자에 해당됩니다. 4번이 맞는 지문이고요. 따라서 6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7번 문제. 자, 7번 문제도 쉬웠죠. 자, 경찰의 부정부패에 일어난 가설. 자, 주장한 학자와 이론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자, 기억은 부패 사회를 통해서 기존의 부패한 경찰의 신임 경찰에 물들여서 부패 원인을 개인적 결함이 아니라 경찰 조직의 구조적 체계적 원인으로 보는 견해. 뭡니까? 발언이 구조원인 가설이죠. 그 다음에 니은 시카고 경찰이 부패한 원인은 시카고의 시민의 부패가 경찰을 부패하게 만들었다. 이거 뭡니까? 윌슨의 전체 사회 가설입니다. 따라서 자, 발언이 니도 호퍼, 로버 바커의 구조원인 가설 첫 번째, 두 번째 윌슨의 전체 사회 가설. 정답 3번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 경찰의 전문직업화 문제죠. 문제점에 관한 윤리적 문제점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무슨 말이 나와요?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와있죠. 다른 전체적인 분야에 대한 고려 없이 오로지 경비과 수석 경찰이기 때문에 경비 분야만 생각한다. 자, 이게 뭐죠?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 됐죠? 숲은 보지 못하고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국지적 분야 한정된다. 자,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자, 소나무. 됐죠? 이렇게 배웠잖아요. 자, 소해입니다. 소해. 따라서 8번의 정답은 소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8번의 정답 2번. 자, 여기까지는 다 쉬운 문제예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는 꼭 맞추셨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자, 범죄학 이론이죠. CPTED가 나왔습니다. OX가 바르게 설명된 것을 골라라. 자, 일단 기억. 자, 기억을 딱 보시면 눈에 띄는 게 뭡니까? 가시권의 최대 확보. 됐죠? 가시권의 최대 확보는 자연적 감시입니다. 맞고요. 얘가 나와 있죠? 조명, 적용, 가시권 확대를 한 건물의 배치 등. 맞습니다. 기억은 맞는 지문이고요. 니은 갑니다. 지역사회 설계실 쭉 이렇게 보시면 눈에 띄는 단어가 나오죠? 거리의 눈입니다. 거리의 눈. 자, 거리의 눈은 공공시설을 설치한 등으로 활동성의 강화입니다. 활동성의 강화. 됐죠? 그래서 활동성의 활성화. 됐죠? 자, 자연적 감시학 접근 통제에 대한 원리를 통해서 자, 증대하는 방법인데 이에 대한 예를 봐야겠죠? 놀이터, 공원의 설치, 벤치, 정자,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통행로의 설계, 이게 틀렸죠? 자, 이거는 공공시설의 설치, 활동성의 활성화 무관하죠. 됐죠? 자연적 접근 통제에 관한 설명입니다. 요것 때문에 니은은 틀렸고요. 됐죠? 디귿 갑니다.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을 그다음에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하는 거. 이거 뭡니까? 영역성의 강화죠.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연적 접근 통제라고 되어 있네요.
자연적 접근 통제. 디귿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리을. 리을은 처음 설계된 의도대로 자, 그 시설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유지해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 설계의 장기적 지속적 효과. 유지관리죠. 유지관리. 자, 예를 보시면 청결 유지, 파손, 즉시 보수, 조명의 설계가 아니라 설치가 아니라 관리. 얘도 맞죠. 따라서 기억하고 그 다음에 리을이 맞고요. 자, 니은 디귿이 틀린 지문입니다. 9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넘어갑니다. 자, 10번 문제. 자, 이제 10번 문제는 이제 법률부 원칙인데 이거를 이론으로 물어봤어요. 자, 이것도 어렵진 않습니다. 법률부 원칙이나 학설을 잘 이해하시면 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때만 법률의 근거가 있으면 돼. 이게 뭐죠? 침해유보설이죠. 침해유보설. 침해유보설. 자, 침해유보설을 전제로 해서 풀라는 얘기입니다. 행정기본법에 있는 내용을 전제로 풀라는 게 아니라 침해유보설을 전제로 해서 풀어라 할 때 법률의 근거 없이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한 것을 모두 골라라. 다툼이 있으면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침해유보설은 뭡니까?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국민을 좁힐 때는 법률의 근거 있어야 되고 국민에게 침해가 아니면 국민들에게 서비스하거나 국민들에게 수익적이거나 이런 거 할 때는 법률의 근거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요것만 알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기억 볼까요? 경찰관의 합교학 등교 지도. 자, 이거 뭡니까? 서비스 활동이죠. 법률의 근거 필요 없죠. 필요 없습니다. 주민을 상대로 한 교통정책 홍보. 이것도 뭡니까?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활동이죠. 명령 강제 아니잖아요. 국민을 침해하는 게 아니죠. 법률의 근거 필요 없고요. 생계비를 지원해 준대요. 아, 땡큐지 뭐. 됐죠? 침해가 아니죠. 법률의 근거 필요 없죠. 그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특정 종교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부작위 의무가 금지잖아요. 이건 법률의 근거 필요하겠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에 대한 경찰관서의 보호. 이게 뭡니까? 보호조치잖아요. 보호조치. 보호조치가 뭡니까?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침익적 법률의 근거 필요하죠. 붕괴 위험신에 대한 예방적 출입 금지. 마찬가지로 의무부가 침익적입니다. 법률의 근거 필요하죠. 자, 이 문제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한 거 고르라고 했죠. 기억, 니은, 디귿 세 개가 법률의 근거 없이 가능합니다. 10번의 정답 1번입니다. 되셨나요? 자, 이 문제가 좀 특이해요. 됐죠? 자, 행정기본법으로 물어볼 것 같은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 침해유보설에 따라서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넘어갑니다. 11번 문제. 우리나라 경찰 역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1번 볼까요? 고려시대 중앙 형부, 병부, 어사대, 금호위 등이 경찰 업무를 수행했고 이 중 어사대는 관리의 비리를 규탄하고 풍속교정을 담당하는 풍속경찰의 임무를 수행했다. 자, 고려시대, 어사대, 풍속경찰 우리가 외웠죠? 1번 지금 맞습니다. 2번 이준규 서장은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총살 명령이 내려오자 480명의 예비검색자 앞에서 내가 죽더라도 방면하겠으니 국가를 위해 충성을 해달라는 연서로 전원을 방면했다. 자, 이게 틀렸죠. 자, 이준규 서장은 목포경찰서장이었죠. 그래서 5.18 광주와 민주운동 당시에 됐죠. 분이고요. 이건 누구 설명입니까? 문영순 경감이죠. 문영순 경감. 문영순 경감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죠. 정답 2번입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자, 최종락 총경, 문영순 경감 다 나왔는데 이런 분들만 제가 안 나왔다고 이 두 분은 꼭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2번 맞습니다. 3번하고 4번은 맞는 주문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1번의 정답 2번입니다. 자, 12번의 문제. 행정법상 1번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는 겁니다. 자, 판례에 따라서 풀라고 했죠. 자, 대표는 이런 문제.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뭡니까? 경찰과 관련이 없는 문제잖아요.
됐죠? 판례문 문제. 자, 그러면 1번 폐기물 처리 사업에 대한 사전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 통보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권을 갖춘 다음 허가 신청을 했으나 관할 관청으로서는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했다. 뭡니까? 신뢰보호 원칙 적용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 처리 사업에 대한 적정 통보와 그 허가의 거부 사이에는 공적 견해 표명의 대상이 된다고 했죠. 됐죠? 따라서 이때 판례는 신뢰보호 원칙이 인정돼서 이를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1번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이것도 우리가 부당결부 금지 원칙을 본 판례죠. 주택사업 계획승인과 아무 관계없는 부당결부죠. 토지를 기부처로 하는 것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돼서 위법하다. 자, 이것도 우리가 본 판례고요. 맞고요. 3번 같은 정도의 비위,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서도 그 직무의 특성, 비위의 성격, 정도 등을 고려해서 징계의 종류를 선택하고 양정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입니다.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우리 경찰관 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에서도 이런 것들 비위 사실의 정도, 뉘우치는 정도 여러 개를 고려해서 양정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합리적 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징계해도 괜찮다. 판례 3번 맞고요. 4번이 정답이죠. 적법 및 위법을 불문하고 재량 준칙에 따른 행정 관행이 성립한 경우라면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땡이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뢰보호 원칙은 공적 견해 표명은 위법적법 불문하지만 자기구속의 원칙은 선례가 위법하면 적용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적법한 선례만 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적법 위법을 빼야죠. 위법한 선례는 자기구속 원칙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2번의 정답, 틀린 지문은 4번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13번 문제. 경찰 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를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 옳은 것을 골라라.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여러분들, 자, 이런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조문으로 묻지 않고, 자, 이렇게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좋은 문제입니다. 자, 그럼 1번 질문부터 볼까요? A경찰서 소속 지구대 경감갑입니다. 자, 갑은 뭐예요? A경찰서 소속에 있는 경감갑이에요. 그 다음에 동일한 지구대 소속 순경을입니다. 자,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의 징계 사건이 관련된 사건이면 상하 계급에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수업 시간에 다 예를 들었잖아요. 예를 기준으로 하죠. 계급이 높은 상급 계급자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예를 기준으로 해서 관할 징계율을 잡아보면 경감 이하니까 경찰 공무원 보통 징계이고, 그런데 경찰서에 있는 보통 징계위는 경위 이하만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감에 해당되는 갑의 경우에는 시도경찰청 소속 보통 징계가 되겠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똥똥경찰서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가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죠. 땡, 틀렸습니다. 예를 기준으로 하고 경찰서의 경우는 경위 이하만 담당하니까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보통 징계가 심의를 하겠죠. 1번 틀렸고요. 2번 경찰 공무원 임용 당시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다면 국가가 설마 잘못해서 바뀌는지 못해도 우리 판례 뭡니까? 돈 없어 기억나시죠?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효로 볼 수 없다. 땡이죠. 2번 질문도 틀렸고요. 3번 국가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똥똥경찰 소속 경사병에 대한 정직 처분은 소속기관장인 똥똥경찰청이 행하지만 그 처분에 대한 행정성의 피고는 경찰청장이다. 뭔 개소리야. 이것도 틀렸죠. 자, 여러분들, 징계 뭡니까? 무강정 경파해 대통령이 하고요. 경찰청장님은 총공의 경정 무감청이죠. 이거 외에는 뭡니까? 이거 외에는 다 소속 기관장이 합니다. 자, 지금 얘는 뭐예요? 경사죠. 경사의 경우에는 경감 이하잖아요. 경감 이하의 징계는 소속 기관장이 합니다. 경찰서장이 징계권자 맞습니다. 근데 이때 피고는 경찰청장이다. 틀렸죠. 됐죠? 이때 징계권이 경찰청장에서 경찰서장 소속기관장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소속기관장에 해당되는 똥똥경찰서장이 피고가 되겠죠.
3번 틀렸고요. 4번 갑니다. 징계의결 요구된 경정을에게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지만 그 표창이 정의에 수여된 표창이 아니라 정의 소속관 똥똥경찰서 수정된 단체 표창이라면 감경할 수 없다. 4번이 맞는 질문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경찰 공무원 징계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보통 제 책에는 없습니다. 다른 책에도 대부분 없어요. 됐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 경찰 공무원이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이걸 말씀드렸어요. 됐죠? 자, 징계 사유가 있지만 됐죠? 표창 또는 상훈, 훈장 이런 공적이 있으면 인사기록 카드에 등재가 돼서 징계 사유가 있을 때 이걸 가지고 감경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됐죠? 근데 이때 표창의 공적은 국무총리 표창, 국무총리 이상, 그러니까 국무총리나 대통령이에요. 국무총리나 대통령의 표창을 받으면 이거는 감경 사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근데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자, 표창을 정의 받았지만 이게 뭐라고? 정 한 사람, 경찰 공무원 정한테만 한 게 아니라 단체. 됐죠? 똥똥경찰서 단체 표창의 경우에는 이거는 감경 사유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경할 수 없겠죠. 따라서 정답 4번인데요. 자, 13번, 4번 지문이 좀 까다로웠는데 1번, 2번, 3번 지문이 뭐 명백히 틀린 지문이라는 걸 쉽게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4번의 답을 찾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13번의 정답 4번이고요. 넘어갑니다. 14번 문제 갑니다. 자, 이 문제도 저도 이 문제 보고 좀 놀랐어요. 자, 이런 디테일한 문제를 낼 줄은 좀 생각을 못했는데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옵니다. 답은 쉽게 나와요. 경찰 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를 때 승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다툼이 있으면 판례입니다. 됐죠? 자, 정답은 1번이 틀렸어요. 1번. 자, 여러분들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순경갑이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가 됐습니다. 뭐라고? 정직 3개월. 자, 정직 3개월에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요. 그럼 뭡니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죠. 제외해야 한다. 자,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자 순경갑이 왜 나를 임용대상자, 승진 임용대상 왜 제외해? 그래서 그 삭제 행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우리 판례는 이 삭제 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죠.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모의고사 때 판례 문제로 냈어요.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처분에 관한 문제. 됐죠? 승진 후보자예요. 승진 후보자요. 승진 후보자.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를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하면 또 비슷한 판례가 있죠. 자, 임용 제청을 했는데 그 임용 제청 명령을 삭제하면 이거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됐죠? 다만 예외 판례가 딱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뭡니까? 교육부 장관이 대학 총장을 추천했는데 그 추천 대상자에서 제청을 할 때 제외하면 그것만 예외로 처분을 받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다 처분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이 판례 됐죠? 여러 번 문제도 냈고 제가 설명도 드렸습니다. 정답 1번이에요. 됐죠? 1번이 틀렸다는 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세 지문제 이게 좀 어려웠죠. 이게 이제 국가공무원법하고 경찰공무원 임용규정 등 여기저기에 아주 구석대기에 있는 조물 문제를 냈어요. 자, 먼저 2번 갑니다. 자, 뭐예요? 육아휴직이죠. 육아휴직 받았는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죠. 이게 국가공무원법 책에도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보면은 승진, 소요, 최저근무 연수 기간에서 휴직 기간,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자, 휴직을 받으면 1년까지는 산입을 하도록 돼 있어요. 최저근무 연수 기간에. 그래서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2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3번 갈게요. 자, 이거 처음 보시죠. 자, 경찰 공무원이 시간 선택제 전환을 선택해서 시간 선택제 전환 경찰 공무원으로 경위계급에서 1년간 근무했다면 자, 이거는 최저근무 연수 기간에 1년까지는 산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경찰 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저 끝에 구속탱이 있는 걸 낸 겁니다. 아무튼 3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1년까지는 최저근무 연수 기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위법 부당한 징계 처분과 직접 관계없는 50만 원의 향응. 자, 뭡니까? 금품수수죠. 금품 향응수수 받아서 감봉입니다. 감봉. 자,
금품수수 등으로 감봉을 받으면 원래 감봉의 승진 승급 제한 기간은 12개월인데 지금 금품수수 향응소수 뭡니까? 금성소음이잖아요. 금성소음은 플러스 6개월 되죠. 그래서 18개월 동안 승진 승급이 제한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애매한 게 있죠.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징계처분 받은 경감청이 그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경찰청장의 표창을 받은 경우, 자, 여러분들 승진 승급 제한 기간 이때는 6개월 추가돼서 18개월이잖아요. 승진 승급 제한 기간 그 기간에 만약에 이것도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으면 이때는 그 6개월 추가되는 거 있죠. 요거를 빼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자, 국무총리가 아니라 경찰청장이죠. 경찰청장의 표창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영 사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금품수수, 향응수수, 감봉이니까 승진 승급 제한은 12개월 플러스 6. 그래서 18개월이 맞습니다. 따라서 2번, 3번, 4번은 맞고요. 1번이 틀린 건데 이거 어려워요. 문제 어려운 지문인데 됐죠? 자, 이거를 잘 몰랐다 할지라도 1번이 명백하게 틀렸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판례 행정법에서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자, 올해는요, 제가 이것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1차 때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파트가 별로 문제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냥 작정하고 경찰공무원법 파트에서 문제를 많이 냈습니다. 15번 갈게요. 국가공무원법입니다.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아니에요. 관련 법률에 따를 때 소청심사위원회와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틀린 것을 고르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경찰서 소속 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갑이 법령 준수 위반입니다. 자, 비행위로 관련 절차를 거쳤고요. 징계권자로부터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해임 받았죠? 그래서 소청을 제기하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자, 올해는 이렇게 사례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건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자, 갑니다. 1번 지문.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결과의 갑의 비행의 정도에 비해서 해임의 징계처분이 경미하다고 판단된다면 파면의 징계처분으로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틀렸죠? 뭐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해임을 변경할 때는 해임보다 낮은 징계로만 변경할 수 있죠. 파면으로 징계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얘 다 들어드린 거고요. 2번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에 대해서 뭐 명령 결정, 취소 명령 결정을 하게 되면 원 징계 처분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이 명령에 따르는 후속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원 징계 처분에 아무 영향 안 미치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임의 징계 처분은 소청심사의 결정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기 전에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땡! 너무 쉽죠?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명령 결정은 후속 처분 나오기 전까지는 원 징계 처분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번 해임 처분은 중징계죠. 취소 변경은 인용이죠. 이때는 국가공무원법 개정돼서 3분의 2 이상 출석, 3분의 2 이상 합의입니다. 3번도 맞고요. 4번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자, 이 징계는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 소청 심사를 해야 되고 소청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필요적 전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죠. 4번도 맞습니다.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15번의 정답 2번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 예방과 제지에 관한 사례이다. 다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다툼이 있으면 자, 판례 의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적절한 걸 고르래요. 적절한 건. 자, 요거 자, 제가 요 사례를 아예 문제를 냈어요. 모의고사 때. 됐죠? 두 번째, 이 사례 여러분들 형사법에서도 공부하시잖아요. 됐죠? 자, 뭡니까? 신고받고 경찰관이 출동했는데 문 열어주지 않아가지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전기 차단기를 일시 차단한 사건 기억하시죠? 여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1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이거 뭡니까? 법적 근거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범죄 예방과 제지에 근거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제지에 관한 부분은 눈앞에 급박한 경찰상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행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행하는 비권력자 사실행에 관한 근거 조항이다. 땡이죠. 경찰관 주무집행법에 있는 근거 조항들은 즉시강제, 권력적 사실행에 관한 조항이다. 단 뭐만 문제다? 불신거 업무는 논란이 있고요. 됐죠? 비권력이 아니라 권력적 사실행위. 1번 틀렸고요. 2번 가배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일근 소란들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서 인근주민의 잠을 이루지 못할 수 있으며 범죄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경찰관들을 만나지 않고 소란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가배행위를 제지하기 위해서 정기차단기를 내린 것은 경찰관의 직무상 권한과 의무로 볼 수 있습니다. 2번이 맞고요. 3번 틀렸죠. 이거 아예 제가 낸 문제랑 똑같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제지유치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해야 하고 틀렸죠.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경직법 제6조의 경찰관의 범죄 예방과 제지를 판단할 때는 당시에 행위시법주의라고 했잖아요. 발동 당시에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되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순수히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경찰관의 조치는 사람의 생명, 신체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기능급 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즉시강제가 아니라 직접강제 요건에 부합한다. 땡이죠. 불심검문 빼고는 죄다 경직법상 경찰관 활동은 즉시 강제라고 했습니다. 4번도 틀렸죠. 16번의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7번 문제. 자, 17번 문제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행정청, 구체역사실, 법집행, 공권력의 행사. 이거 하나, 그거부. 됐죠? 그 밖에 해주는 행정적. 이게 뭡니까? 행정소송법의 처분이다. 처분이란 얘기예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 모두 몇 개냐?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입니다. 됐죠? 자, 이 문제 판례에 관한 처분에 해당되는 것을 고려하는 문제예요. 기여, 도로 조명 허가. 당연히 처분이죠. 행정행위잖아요. 특허, 재량. 우리가 다 공부했고요. 자, 니은. 요게 이제 책이 없어요. 요게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거부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했는데 자, 여기 그거부, 거부 처분. 자, 거부 처분이 성립되려면 요건 몇 개? 3개. 공권 행사의 거부, 신천의 법적지 어떠한 변동,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죠. 됐죠? 자, 근데 이 판례가 어떤 거냐면요. 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어요. 그래서 계속 대포통장 만들고, 됐죠? 그 다음에 제 주민번호를 가지고 뭐 대포, 뭐 차도 만들고 계속 불법적으로 유통되니까 참다 못해서 자, 구청에 가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겁니다. 근데 공무원이 야, 주민등록번호 변경 못해 마, 거부한 거예요. 자, 이거 거부한 걸 만약에 못 다투게 되면 얘가 계속 범죄 행위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니까 계속 침해를 받을 수 있죠. 신체의 법적지 어떠한 변동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때 판례가 또 예외일 때는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봐서 거부 처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니은 처분 맞고요. 디귿, 교통경찰관의 수신호. 됐죠? 자, 여러분들 뭡니까? 일반 처분. 됐죠? 교통신호기로 교통신호를 하는 것 우리가 배웠잖아요. 교통신호기로 교통신호하는 거 기적장치지만 이거 처분 행정행위 일반 처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교통신호기가 고장나면 누가 합니까? 교통경찰관이 수신호 하잖아요. 이것도 똑같아. 교통신호기하고. 따라서 이것도 일반 처분, 이것도 일반 처분. 둘 다 일반 처분으로서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처분되잖아요. 자, 미음.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 기본계획. 이건 처분 아니죠. 자, 우리가 공부한 건 뭡니까? 시도경찰청장이라고 했잖아요. 횡단보도 설치 행위의 권한자는 도로통법상 시도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이 횡단보도 설치하는 건 이건 처분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경찰청장님이 횡단보도 설치할 때에 대한 기본 지침을 정한 거예요. 이건 처분 아니죠. 왜? 국민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 시도경찰청장아, 너희 횡단보도 설치할 때 이런 기준으로 설치해. 이거 기준 마련하는 거니까 국가기관 경찰청 내부 행위라고 국민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요. 따라서 요거는 처분 아니겠죠. 따라서 처분에 해당되는 걸 모두 고르면
4개가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 4번입니다. 되셨나요? 자, 요 판례. 자, 우리가 요거 충분히 맞출 수 있고요. 요것도 맞출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요건 처음 본 판례긴 하지만 충분히 맞출 수 있고 또 있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만. 넘어갑니다. 18번 문제. 와,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요, 그냥 9급 문제예요. 이건. 됐죠? 우리 시험에 행정조사 기본법은 안 내야 됩니다. 됐죠? 왜? 불신 검문이 있기 때문에 정보 수집에 관한 정보경찰도 따로 배우잖아요. 이건 완전히 경찰과 전혀 관계없는 법이에요. 근데 행정조사 기본법에 관한 행정조사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거. 다른 책에는 이 법 아예 없어요. 제 책에는 있어요. 근데 내 책에는 있어요. 됐죠? 다른 책에는 행정조사를 아예 없어요. 있어봤자 개념 정도만 있습니다. 이건 행정조사 기본법은 다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다툼 있으면 판례. 1번 행정조사 기본법 중 도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며 조직법상의 권한의 범위 밖에서도 가능하다. 1번 틀렸죠. 자, 여러분들, 자, 그래서 경찰학은 범위 싸움입니다. 근데 이제 범위가 너무너무 넓어졌기 때문에 6개월, 8개월 동안 모든 범위를 다 하는 게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그럼 관건이 뭡니까? 내가 보지 않은 지문이 나와도 지금까지 공부한 그 기본 베이스를 통해서 응용해서 맞출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기르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이 법을 공부 안 했다 할지라도, 됐죠? 응용해서는 충분히 유추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요. 물론 나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긴장 쿵탁 뭘 응용을 해. 됐죠? 기억도 안 나 죽겠는데. 됐죠?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됐죠? 모든 범위를 다 할 수 이제 없다고요. 너무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범위 싸움 문제. 그래서 결론은 1번 틀리죠. 행정조사 기본법에 보면은요. 자,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명령 강제로 하는 행정조사는 법률에 근거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상대방의 동의받고 야, 나 세무조사 해도 돼? 이럴 때는 법에 근거 없어도 돼요. 상대방이 동의받았잖아요.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조직법상 권한 범위 밖에서도 가능하다. 이건 당연히 틀렸죠. 이랬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있는 직무 범위를 넘어서 할 수 있다. 무조건 틀린 거 아닙니까? 됐죠? 그래서 행정기관은 뭘 하든 관계없어요. 조직법상 법에 규정된 권한 범위 넘어서는 못합니다. 절대. 모든. 1번 당연히 틀렸고요. 2번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할지라도 행정의 적법성, 공공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 목적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된다. 2번도 틀렸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유추하기 어렵죠. 행정조사 기본법에 보면은요. 됐죠? 이 경우잖아요. 자발적 협조 행정조사 할 때는 굳이 구두로도 통보 가능하다고요. 꼭 서면 통보할 필요는 없도록 돼 있어요. 이랬습니까? 왜? 알고 있잖아. 됐죠? 와서 조사해. 조사하세요. 이거를 뭐 사전에 문서로 통보할 필요 없다고요. 됐죠? 그냥 구두로 통보해도 괜찮다. 이게 법의 규정이에요. 자, 2번 틀렸고 3번 경찰작용은 행정작용의 일환이고 경찰의 수사에서도 행정조사 기본법이 적용되는 거 원칙이다. 땡입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모든 법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법들이 이 법의 1조 목적 2조 적용 범위예요. 그래서 이 법도 자, 행정조사에 다 적용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조사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행정절차법도 그렇잖아요. 공공기관의 정보관련 법률도 마찬가지고요. 다 뭡니까? 형사, 행영, 형사사건 등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법률이 적용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과 같은 엄격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뭐 수사잖아. 수사는 형사사건이죠. 자, 수사의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이 맞죠.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향후 행정장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한 준비 보조적 작용이다. 4번이 맞죠. 자, 이건 제가 강의를 열심히 했어요. 행정조사가 보다 행정작용하려면 정보와 자료를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활동, 이게 행정조사고, 행정조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행정작용을 하기 위한 준비 보조 단계 행위다.
4번이 맞잖아요. 그래서 18번의 정답 4번입니다. 됐죠? 이건 뭐 완전히 이거 경찰 문제 아니에요. 완전히 일반 행정법 문제입니다. 9급 문제예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9번 문제. 경찰상 허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거,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죠. 다툼이 있으면 판례입니다. 이 문제는 다 맞췄을 거라 보는데 쉽죠? 1번 질문 틀렸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허가는 뭐라고? 근거 법률에 있는 금지만 해제돼요.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는 해제되지 않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는 법령에 부과한, 뭔 소리야? 부작위 의무만 소멸시키는 거죠. 자기 의무 이런 거 소멸 안 됩니다. 부작위 의무를 해제하는 거죠. 2번 틀렸고요. 3번 강학상 허가, 강학상 특허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아니죠. 강학상 허가는 원칙은 신청이 있어야 되지만 무출원 허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허는 특정인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3번 이거 다른 점이고요. 4번이 맞죠. 일반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4번이 맞죠. 왜? 허가는 적법 요건이지 효력 발생 요건 아니야. 유효 요건 아니라고 그랬죠. 4번이 맞습니다. 19번의 정답 4번. 넘어갑니다. 20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즉시강제에 해당되는 것이 모두 몇 개냐? 이것도 쉽죠. 자, 여러분들 뭐라고요? 이게 아니라 경직법. 자, 두 가지 조건이에요. 즉시강제에 해당할 것, 경직법에 해당할 것,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경직법상 모든 경찰권 발동은 다 즉시강제인데 하나만, 불심 검문만 즉시강제인지 아닌지 견해가 대립된다고 했잖아요. 됐죠? 자, 그럼 답이 나오네요. 됐죠?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거죠. 기어, 전자충격기 장구 사용이잖아요. 경직법에 있죠. 니은,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도로통법이죠. 경직법에 없지. 딕은 불법 집회 공공시설 안전 위해에서 최루탄, 분사기 최루탄 사용 경직법에 있잖아요. 자, 리얼, 위험의 폭발로 인해서 매우 긴급해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억류 피해나, 이거 뭡니까? 경직법 제5조의 위험 발생 방지 조치. 이것도 경직법상 즉시강제죠. 미음,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서 국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거예요. 뭡니까? 자, 이건 즉시강제 아니라 강제 징수죠. 국세 징수법에 근거하고요. 따라서 미은 답 아니죠. 비읍, 무허가 건물의 철거를 바꿔도 이를 불이행하는 사람의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거. 철거하는 거 뭡니까? 퇴집행, 강제집행. 됐죠? 행정대집행법. 이것도 아니죠. 따라서 자, 경직법 즉시강제 해당되는 건 기역, 디귿, 리을. 쉬워. 정답 1번. 세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넘어갑니다. 21번 문제. 와! 대박. 이건 완전히 9급 문제입니다. 어느 책에도 없어요. 경찰학 어느 책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됐죠? 우리가 공부한 건 뭡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기능 법률이고요. 됐죠?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정보에 관한 중요 법이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이거는 9급, 7급 문제예요. 완전히 경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완전히 9급, 7급 문제. 그래서 올해는 완전히 9급, 7급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큰일 났어 지금. 됐죠? 행정법 해야 됩니다. 진짜 행정법 해야 돼. 7급은 아니어도 9급 수준은 해야 돼요. 이 문제가 나왔네. 이 문제. 책이 없습니다. 이거. 모든 책이 없어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죠. 1번,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한다. 1번 맞습니다. 뭐 여러분 모르잖아요. 됐죠? 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용어정의 규정인데요. 됐죠? 자, 이 법에서 개인정보는요, 두 개. 개인이 뭐다? 살아있어야 돼요. 개인만 됩니다. 무슨 말이야? 죽은 사람 정보 안 된다. 살아있는. 개인만 된다. 법인 안 된다. 됐죠? 그 다음에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도 되고요.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를 결합시켜서 알아볼 수 있으면 그것도 개인정보가 돼요. 1번 맞습니다. 2번,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가명처리라고 한다. 2번 맞습니다. 가명처리, 가명정보. 자,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지금 그 노량진 여기 커피숍 많잖아요. 커피숍에서 자,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찌질하지만 10개 스탬프 찍으면은 한 장 공짜. 뭐 다 하고 계시잖아요.
나도 한 적 있어요. 됐죠? 이거 뭡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이름은 적어놓죠. 내 거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탬프 받으면 거기다 갖다 놓잖아요. 근데 이때 이름을 꼭 내 실명 적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됐죠? 포카혼탄스, 슈퍼맨, 홍길동 이렇게 적었잖아 애들이. 됐죠? 그럼 이건 뭡니까? 이 정보만으로는 이 스탬프가 누구 건지를 모르죠. 됐죠? 자, 이렇게 정보는 들어가 있는데 그 정보의 개인정보 주체에 대해서 가명처리, 가짜 이름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개인정보에 들어간다고요. 자, 이렇게 하는 걸 가명처리라고 하고 이런 정보를 가명처리 정보라고 합니다. 됐죠? 따라서 2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3번 갑니다. 정보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다양한 정보를 가공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정보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갖는 사람을 정보 주체라고 한다. 자, 이거요. 상식이 있으면 이게 틀린 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무리죠. 됐죠? 자, 정보 주체는요. 말 그대로 뭐예요? 그 정보의 소유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정보의 독점적 권리는 요구되지 않아요. 됐죠?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영상정보 처리기기 맞습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가 뭐예요? CCTV. CCTV를 이 법에서는 영상정보 처리기라고 해요. 읽어보세요. CCTV에 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21번의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완전히 구급 문제고요. 자, 심했어요. 넘어갑니다. 자, 22번 문제. 내가 나온다고 했잖아. 됐죠?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관의 정보 수집 처리 등에 관한 규정. 경찰관이 정보 활동할 때 자,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해서 일시적으로 출입함이 가능한 장소가 모두 몇 개냐? 뭡니까? 언민정. 도움적이었잖아요. 언민정이니까 언론, 민간 기업, 정당 세 개는 들어가겠죠. 근데 이 민간 기업에 어떤 게 있어요? 종교기관도 들어가요. 종교 되고요. 시민단체도 들어가요. 됐죠? 다 들어갑니다. 정답 4개, 5개. 정답 4번입니다. 넘어갑니다. 23번 문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손에 관한 설명 중 됐죠?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다툼이 있으면 판례입니다. 자, 이 문제도 뭡니까? 뭐 완벽하게 이것도 의문여지 없어요. 이거 완전 행정법 문제예요. 됐죠? 1번 통고 처분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아닙니다. 행정이며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다. 1번이 맞습니다. 정답 1번이에요.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2번 질문. 자기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차원의 법적 근거가 있다면 행정 대집행은 별도의 법적 근거를 유하지 아니하며 즉시 강제는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 긴급권에 근처하여 행사할 수 있다. 땡이죠. 대집행이 됐건 즉시 강제가 됐건 간에 모든 실효성법서는 무조건 다 근거법이 있어야 됩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행정 대집행과 행정 즉시 강제는 제3자에서 집행될 수 없고 행정청이 직접 행사해야 된다. 뭔 개소리야. 틀렸습니다. 행정 대집행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강의 시간에 뭐라고 예를 들었어요? 야, 대집행하자. 그럼 공무원들이 도끼 들고 대집행하러 가자. 이렇게 합니까? 됐죠? 보통 다 위탁 준다고 그랬잖아. 위탁. 됐죠? 철거반한테 위탁 줍니다. 그러니까 대집행은 공무원들이 직접 해도 되고 철거반. 옛날에 이거 조폭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됐죠? 철거반, 조폭, 제3자한테 대신 시켜도 돼요. 그러니까 자, 행정청이 직접 행사해야 된다. 제3자 안 된다. 땡이죠. 4번 관세법상 통고처분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다. 땡이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다 뭡니까? 경찰서장은 통고처분 할 수 있다. 재량이잖아요. 다 재량이에요. 통고처분은 거의 대부분의 법조문들이 할 수 있다.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3번도 틀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이게 왜 맞느냐? 자, 이것도 완전히 일반 행정 문제예요. 근데 제가 지금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이런 문제는요. 요즘 9급에서도 안 내요. 이런 거 아무 쓰잘데기 없다. 실무하고 아무 쓰잘데기 요즘 안 내는 겁니다. 이거. 이 문제가 9급 시험에 나온 게 10년 정도 됐어요. 옛날에 나왔는데 요즘 안 나오는 문제예요. 됐죠? 자, 그런데 통고처분 여러분들. 통고처분 누가 합니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경찰서장이 합니다. 경찰서장이 해요.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뭐냐? 형식적 의미의 경찰하고 똑같아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뭡니까? 누가 하느냐? 보통 경찰기관. 그럼 형점의 경찰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행정기관이 하면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입니다. 통고처분 경찰서장이 하잖아. 행정기관이잖아. 맞죠? 실질적 의미의 사법. 여러분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뭡니까? 작용의 내용을 따져서 일정한 요건이 되면은 그게 실질 의미의 경찰이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자 실질적 의미의 사법은 누가 했는지가 기준이 아니라 행위의 내용이에요. 행위의 내용. 자 실질적 의미의 사법은 뭡니까? 판결작용. 판결작용. 통고처분은 뭡니까? 형사재판을 가름해서 간이 처벌하는 절차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재판에 대신하는 거니까 실질적 의미 그 행위 자체는 사법에 가깝죠. 1번이 맞습니다. 23번에 1번. 이 문제도 뭐 완전히 구급 문제입니다. 경찰 문제 아니에요. 이런 거.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4번 문제. 행정심판법상 상정재결. 자, 여러분들 다툼 있으면 판례. 이게 어떻게 경찰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경찰 문제입니까? 이게. 됐죠? 근데 행정심판 사정재결 나왔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내가 뭐라고 그랬니? 행정심판 시간 없으면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정소송은 찍어주는 거 꼭 하라고 그랬지. 찍어주는 거 꼭 하라고 그랬죠. 그중 뭐가 있었어요? 사정판결. 사정판결하고 사정재결은 똑같아요. 됐죠? 사정판결을 공부했으니까 사정판결 그냥 풀면 돼. 사정재결, 사정판결 똑같습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왜 행정심판 안 해도 된다는 거야? 행정소송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돼요. 20%만 다르고 80%는 똑같아. 사정판결, 사정재결 똑같다고요. 됐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너무 쉽잖아. 사정판결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다 맞추는 거예요. 사정재결은 인용재결이죠. 아니죠. 기각재결이지. 위법하지만 사정을 고려해서 네가 지는 걸로 하겠다. 기각판결일정, 기각재결일정입니다. 2번은 다 알죠? 우리가 외웠잖아요. 무효등 확인소송. 무효등 확인소송에서는 사정재결, 사정판결 못하죠. 맞고요. 무효등 확인 심판으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3번. 사정재결 하는 경우 반드시 판결, 재결, 주문에 그 처분의 위법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명시해야 됩니다. 행정소송법에 있었잖아요. 재결, 판결로 바꾸면 되고 심판을 소송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3번 맞고요. 사정재결 이후에도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 등의 효력은 유지된다. 그렇죠. 이 처분을 그냥 남겨둘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의 대상, 심판의 대상인 처분은 그 효력이 계속 유지가 되죠. 너무 쉬워요. 사정 판결을 잠깐만 봐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24번의 정답 1번 넘어갑니다. 25번 문제. 국가배상 문제가 나왔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올해 국가배상 나온다. 국가배상법 나온다고 했어요.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헌법에서도 나왔다면서요. 헌법에서 나왔다면서요. 자, 국가배상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경찰행정구제법의 핵심이 국가배상법이죠. 자, 틀린 걸 고르래요. 자, 먼저 1번 시간관계상 맞습니다. 왜 맞죠? 법령해석과실. 법령해석과실. 제가 중요한 판례라고 했잖아요. 법령해석과실에 대해서 만약에 그 법령의 내용이 애매모호해. 그래서 그 법령에 관한 해석 기준을 마련했어요. 해석 기준을 마련했는데 그 해석 기준을 안 따르면 과실이 되잖아요. 과실이 되잖아요. 됐죠? 자, 짚어봐. 근데 지금 1번은 자,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헌만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않아요. 여러 견해가 있을 수가 있는 데다가 이해됐나요? 자, 판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해석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면 원칙은 그에 안 따르면 과실이 된다. 그러나 만들어져 있는 해석 기준이 학설 판례가 일치하지 않고 불명확하고 여러 견해가 대립되고 이런 경우에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때는 그래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규율된 바 없어 이의 제기가 없을 수 없는 경우, 이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준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애매모 꼴렁하다 이 말이야. 됐죠? 그에 따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과실을 인정할 순 없다. 맞잖아요. 1번 딩동댕. 2번 갑니다. 국가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를 할지라도 자, 그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에 의한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돼야만 국가배상 가능하죠. 근데 이때 상당 인과관계를 판단하면서는 뭡니까 이거? 사익보호성. 됐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설정된 의무가 아니라 사회 구성,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꼭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2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3번 갑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국가보상법 조문에서 봤죠. 외국인이 피해자면 상호주의, 상호보증이 있을 때만 됐죠? 국가배상을 해줍니다. 근데 이때 상호보증은 우리 대법원 판례가 요 판례는 없었네요. 다른 책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됐죠? 상호보증이 있을 때만 외국인도 국가배상입니다. 이때 상호보증은요, 반드시 해당 국가와 조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관행상 서로 손해배상 해줬다. 그것만으로도 돼요. 법령에서 서로 손해배상 해줬다. 그것만 돼. 반드시 조약, 야 너희 나라도 우리 애들 다치면 국가배상 해줘.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너희 나라 애들도 해줄게. 이런 조약 체결되지 않아도 자 외국인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3번 틀렸죠. 당사국가 조약 체결이 되지 있지 아니하여도 된답니다. 4번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의 범죄 예방. 이거 뭡니까? 설명 안 할게요. 다 알고 있죠?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부자량 국가배상. 그래서 국가배상법 경직법이죠. 경직법 제5조의 위헌방지 할 수 있다. 재량으로 되어 있지만 그 법에 따라서 재량권이 연후 수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무상 의무를 할 자기 의무가 도출되고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하지 않았다면 위법, 국가배상법상 위법이 인정된다는 판례 기억하시죠? 따라서 25번의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판례를 잘 몰라도 1, 2, 4번이 명백하게 맞는 판례이기 때문에 답을 고르는 데는 물론 쉽지 않았겠지만 됐죠? 유추해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죠. 26번 문제. 자, 이게 작년에 경찰 간부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 어디?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의 분장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거 우리가 간부 시험 기출문제 한번 풀어봤는데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됐죠? 경비구, 생활안전구, 형사구, 수사구, 국가수사본부장. 이게 엄청 많아요.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됐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 한번 보시고 우리가 강론에서 이 파트별로 강론을 공부하잖아요. 그거를 떠올려서 공부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못 외워요. 나도 못 외워요. 나도 못 외우지만 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해볼게요. 기억 갑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에 대한 지도 및 단속. 자, 생활안전 경찰 파트에서 우리가 뭡니까? 범죄에 대한 예방과 단속. 이거는 생활안전 파트죠. 범죄 예방 파트 공부하잖아요. 됐죠? 그래서 요거는 생활안전국장의 분장사항에 해당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이잖아요. 이거는 제외하고 있어요. 뭡니까 이거? 형사국 사무입니다. 수사사무였어. 형사국. 됐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생활안전 경찰 파트에 해당되죠. 경비업법 우리가 생활안전 경찰에서 공부하니까 경비업에 관한 연구 지도 분장사무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아동학대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입니다. 자, 여기 끊어서 수사가 들어가면은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 형사국 사무예요. 수사. 그래서 법에 보면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는 생활안전 경찰입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수사는 이건 수사사무죠. 그래서 형사국 사무예요. 요거 앞에 요거는 생활안전국장의 분장사무가 맞는데 요게 형사국 사무예요. 따라서 이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청원경찰. 이거 배웠잖아요. 청원경찰 어디서 나와요? 경비경찰에서 나오잖아요. 경비경찰에서 경비국 사무입니다. 경비국. 됐죠? 리을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교통범죄 수사 당연히 형사국이겠죠. 생활안전경찰 아니겠죠. 그 다음에 비읍 각종 안전사고에 관한 예방에 관한 사. 됐죠? 자, 사건 사고에 관한 예방 이것도 역시 생활안전국에 해당됩니다. 비읍도 맞고요. 따라서 니은 비읍 됐죠? 두 개가 생활안전국장의 분장사항인데 아닌 걸 고르라고 했죠. 아닌 걸. 그러니까 아닌 건 기억, 디귿, 리을, 미음이에요.
4개입니다. 정답 3번. 자, 이 문제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지 않았으면요 문제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됐죠? 실전 시험대 가서 이걸 어떻게 응용해서 풉니까? 근데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외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조금 응용하면 4개 지문에서 2개는 제외시킬 수 있어요. 됐죠? 생활안전경찰 파트에 있는 게 어떤 테마였지? 이거는 경비경찰 파트니까 아니겠네. 이거 뭐 수사니까 아니겠네. 요 정도만 할 줄 알아도 자, 답을 2개 정도로는 추릴 수 있어요. 설사 그 2개 중에 하나 찍었다 할지라도 맞출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걸 다 외워서 풀려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이 정도 응용력은 앞으로 갖춰야 됩니다. 왜? 범위가 이제 엄청 넓어졌어요. 범위가 엄청 넓어졌어요. 됐죠?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센스와 응용력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답 4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27번 갑니다. 자, 법치행정의 원리 가장 적절한 설명을 고라고 했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입니다. 1번 땡이죠. 법치행정의 원칙에 전통적 견해. 이게 뭐야? 오토바이어. 오토마이어 이 새끼 행정법의 아빠. 이 새끼 다 만들어야죠. 오토마이어의 법치행정의 원리가 뭐였습니까? 그게 전통적 행정법의 법치행정 원리인데 3개 공부했잖아요.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유보, 법률 우위. 이게 아니죠, 이게. 되겠죠? 됐죠? 법률의 법규 창조력으로 바꿔야겠죠. 법률 우위, 법률 유보. 이거 빼야 됩니다. 헌법에서 배우잖아요. 헌법에서 법치주의에서 뭡니까? 룰 오브 로우. 미국 영미법의 법치주의에 관한 타이틀입니다. 됐죠? 오토마이어 전통적 견해는 법률의 법규 창조력. 2번 법률 우위에서의 법률에는 형점의 법률뿐만 아니라 그 밖에 성부, 불문법 다 포함된다 했죠? 2번이 맞네요. 법률 우위는 성문법, 불문법 다 포함됩니다. 맞고요. 3번 법규 명령에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경찰국 신설 때문에 법규 명령 문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법규 명령에는 위임 명령과 집행 명령이 있으며 모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땡땡땡. 자, 입법권을 위임받은 위임 명령만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을 정할 수 있고 집행 명령은 입법권의 위임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 못 정하잖아요. 4번은 헌법에서도 배우지 않습니까? 됐죠?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살수차 운영 지침을 정한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법률부 원칙에 위반된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위헌 위법이 아닌 게 아니라요. 다 기억하시죠? 기출문제도 풀어봤습니다. 4번 틀렸고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28번 문제. 이거 쉬웠죠? 경찰관청의 권한과 대리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됐죠? 1번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청은 위임. 권한이 완전히 넘어갔잖아요. 자기 이름과 자기 책임만의 권한을 행사한다. 맞고요. 2번 수임청 민 피대리 관청이 항고성의 피고가 된다. 됐죠? 자, 그래서 권한 넘어가니까 위임은 수임청이 피고고, 자, 권한의 대리는 권한이 안 넘어가니까 피대리 관청이 피고고. 맞잖아요. 2번도 맞습니다. 3번 법정 대리의 경우 피대리 관청이 사고로 인해서 공석이 되기 때문에 대리의 법적 효과는 대리 관청이 기록된다. 뭔 개소리예요. 법정 대리건 임의대리건 간에 대리의 효과는 피대리관청에게 귀속되죠. 3번이 뭐 너무 명확히 틀렸고요. 4번 경찰청장 유고시 차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건 협의의 법정들이죠. 맞고요. 28번의 정답 3번입니다. 넘어갑니다. 29번 문제. 자, 동기부여 이론. 자, 요것도 문제 여러 번 냈습니다. 문제 쉬웠죠. 학자를 잘 연결하라고 그랬죠. 기억. 자, 기억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욕구가 발전된다. 이게 뭡니까? 매슬로우의 욕구 충족 이론이죠. 자, Y론의 인강형. 이거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맥그리거의 XY 이론이고요. 됐죠? 그 다음에 딕은 개인적 성격과 성숙과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뭐 더 읽고 있냐? 아지리스의 성숙 미성숙 이론이죠. 리얼 위생 요인 뭐 읽고 있냐? 허츠버그의 동기부여 이론. 자, 동기부여 이요소론. 됐죠? 위생 요인, 만족 요인, 회피 요인, 허츠버그잖아요. 됐죠?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예요.
여기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했어야 됩니다. 됐죠? 정답은 메슬로우, 맥그리거, 아지리스, 허츠버거. 29번의 정답 1번 넘어갑니다. 30번 문제. 이 문제. 이 문제가 어려웠죠. 자, 이 문제가 경찰의 근무 성적 평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1번, 2번 지문은 모든 책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됐죠? 이거는 자, 경찰 행정학 파트로 냈고요. 그다음에 요 두 개는 경찰 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에 있는 조문 문제입니다. 두 개 섞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 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에 관한 설명 틀린 거 모르는 거죠. 됐죠? 자, 1번, 2번은 행정학 파트너입니다. 인사관리 문제인데 인사행정에서 근무 성적 평정을 다루는 이론이 있어요. 그에 관한 내용인데 1번, 2번은 맞는 지문이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고요. 3번, 4번은 경찰 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이것도 책에 보통 거의 대부분 없는 내용입니다. 됐죠? 4번은 맞아요. 총경에 대한 근무 성적 평정은 매년 합니다. 매년 하고 총경만 세 가지를 기준으로 근평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무 실적, 직무 수행 능력, 직무 수행 태도로만 평정한다. 맞습니다. 3번이 틀렸어요. 3번이. 근무 성적 평정 과정에서 평정자에 대한 집중, 엄격화 등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서 수사과, 고소고발 등에 대한 조사물을 직접 처리하는 경위계급, 경위도 맞습니다. 경찰서 수사과, 고소고발 사건 처리하는 경위계급. 맞아요. 경찰 공무원의 자, 근평 제2평정 요소에 다른 근무 성적 평정에 수 20%, 우 40, 양 30, 가 10%로 분배해야 된다. 땡입니다. 됐죠? 왜 그러냐면요. 수사 사무를 요즘 많이 꺼려 하잖아요. 그래서 근평의 성적을 매길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 20%, 우 40%, 양 30%, 가 10% 이렇게 하는데 수사과는 대부분 회피하기 때문에 업무를 안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는 꼭 이 퍼센테이지대로 분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배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3번 지문이 틀렸어요. 자, 요 30번 문제는 어렵다기보다는 책에서 보통 잘 안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됐죠? 30번 사실 범위 외 문제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넘어갑니다. 31번 문제. 경찰 공무원에 관련 법령에 따른 경찰 공무원의 신분상 변동 설명 중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적절한 것. 자, 1번 얼핏 보면 맞는 거 같죠? 1번 지문 틀렸습니다. 자, 3개월 이내에 대기 명령하고 그 다음에 교육훈련 특별한 연관지 부여해야 한다. 제가 올해 경찰국 때문에 직위해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1번 왜 틀렸습니까? 이게 틀렸죠. 3개월 범위 내에서 대기 명령하고 연구과제 교육훈련 수준 분리하는 건 근무 수행 능력의 부죠. 근무선이 극히 나쁜 자의 경우만 하는 겁니다.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중은 이런 거 못하죠. 2번 위원정 포함 12명. 야, 걸렸다 이 새끼들. 걸렸죠. 자, 여러분들 징계위원회 위원이 12명일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자, 국무총리 소속하의 중앙징계위는 위원장 포함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9명입니다.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죠. 근데 징계회의에 출석한 징계위원들이 위원장 포함해서 12명일 수가 없어요. 이게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출제 오류입니다. 이거 출제 오류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31번 문제를 틀리신 분들이 있으면요. 이거 거세요. 이거 출제 오류입니다. 이거 거세요. 거시면 이거 정답 요거 틀린 지문 처리될 수 있어요. 되셨나요? 됐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 전부 다 맞겠죠. 그래서 한 문제가 아쉬운 분들은 특히 이거 틀리신 분들 이 문제 이거 12명일 수가 없습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절대 12명 될 수 없잖아요. 됐죠? 출제 오류입니다. 걸렸어요. 이 신청하면 이거 아마 전원 정답 처리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아무튼 12명이 될 수는 없는데 자, 지금 위원회 징계 의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그렇죠. 일치하지 않은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2명 출석했으니까 출석위원 과반합인데 이렇게 의견이 서로 달라서 과반이 안 되면 불리한 의견부터 차례로 더해서 과반이 되는 지점이 합의된 의견으로 보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와 비슷한 예 들어드렸잖아요. 자, 그럼 가봅시다. 2명이죠? 7명부터가 과반입니다. 아직 7명 안 됐죠? 2명, 4명이죠? 과반 안 됐습니다. 1명, 5명 과반 안 됐죠? 6명 과반 안 됐죠? 여기네요. 3명. 여기서 과반이 되잖아요. 감봉 1월로 의결해야죠. 감봉 1월 의결해야 된다. 그래서 맞는 지문인데 12명이 될 수가 없어요. 징계위원회 위원들은. 경찰 공무원의 경우 2번이 틀렸다고 보는 게 맞는데 아무튼 이거 이의 제기하십시오. 2번이 맞는 지문으로 출제가 됐고요.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똥똥경찰 소속 경위. 자, 의뢰, 경감으로서의 승진 임용을 시도의사가 하므로 경위 의뢰에 대한 휴직이나 복직도 시도의사가 한다. 자, 이것도 우리가 외웠죠. 임용권자.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 중에서 뭐? 경감, 경위로의 승진은 시도지사가 합니다. 이것만 딱 외우죠. 시도지사가 하는 게 딱 하나잖아요. 경감, 경위로의 승진. 그러니까 지금 을을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인 건 시도지사가 임용권자 맞습니다. 그런데 경위 의뢰에 대한 휴직, 복직도 시도지사가 한다. 이게 틀렸죠. 시도지사는 경감, 경위로의 승진만이 에요. 그럼 이건 뭡니까? 경감 이하잖아요. 경감 이하니까 이건 다시 위임돼서 시도경찰청장이 하거나 또는 걔가 위임했으면 위임받은 애가 하겠죠. 이 부분이 틀렸어요. 4번 갑니다. 순경 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 후보자 병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자, 임용 유예를 신청할 수 있죠. 학업 계속도 임용 유예 신청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 임용 유예 신청하면 임용을 유예해야 한다. 땡. 인사권은 무조건 재량. 인사권은 무조건 재량. 할 수 있다죠. 4번 틀렸고요. 31번의 정답, 2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이런 문제. 됐죠? 이제 앞으로 트렌드는 이런 문제예요. 조문대로 안 내고 조문을 사례로 응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례가 어렵나요? 어렵지 않잖아요. 됐죠? 그래서 한 번 정도씩 예를 떠올리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넘어갑니다. 32번 문제. 와, 경찰 통제 옳은 거. 그래서 올해 경찰국 문제 때문에 제가 경찰 통제 문제 나온다고 했습니다.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어렵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정말. 됐죠? 이거 뭡니까? 뭐긴 뭐예요 이거. 완전 이것도 9급 7급 문제입니다. 9급 7급 문제예요. 우리 시험법에 없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것도. 됐죠? 자, 마지막 비읍 지문 있죠? 이거 감사원법 문제예요. 아니 감사원법을 우리 시험에 왜 물어봐? 미친놈들 같아. 됐죠? 자, 아무튼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여러분들 이 문제는 틀려도 됩니다. 틀리라고 작정을 낸 거예요. 됐죠? 옳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죠? 기억.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행정심판법 할 때 공부했어요. 대통령의 처분 부작위는 행정심판 안 돼요. 대통령의 부작위. 땡입니다. 그렇죠?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있는 국민권익위에 설치합니다. 그러면 높아봤자 국무총리인데 국무총리가 어떻게 대통령을 심사합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처분 부작위는 절대 행정심판 대상이 안 됩니다. 에 대해 이미 틀렸죠. 니은 맞습니다. 시도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니은 맞아요. 자, 이번에 시험 보내야 돼. 성희님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야, 책에 있잖아. 뭐야?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어떻게 합니까? 아, 의결로 하잖아요. 의결로. 됐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심의 의결해서 요구할 수 있다. 맞잖아요. 디귿. 국민권익위원회는 누구든지 경찰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건 책에 있습니다. 자, 다 책에 있어요. 요거 빼고 다 책에 있어요. 됐죠? 틀렸죠? 자,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부패 방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누구든지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받으면 신고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그 밑에 쪽으로 뭐라고 됐습니까? 신고할 때는 인적사항 꼭 적어야 됩니다. 무기명은 안 돼요. 안 돼요. 의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틀렸고요. 리얼. 인사혁신처의 소청심사위원회 설치하죠. 경찰 공무원의 징계 처분 그 밖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맞죠? 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부작위도 다툴 수 있습니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미음.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기관 및 경찰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또는 차별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다. 자, 이거 국민권익위원회법에 있는 건데요. 이것도 맞는 질문입니다. 국가인권위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권침해에 대해서 처분을 할 수는 없지만 자, 이렇게 조사하고
권고하고 구제는 할 수 있어요. 맞고요. 자, 비읍이 틀렸습니다. 이거 뭐야? 감사원법 문제를 냈어요. 감사원법. 이거 너무하잖아, 감사. 됐죠? 감사원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및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사무를 감찰하여 비위를 적발하고 시정한다. 땡, 틀렸죠? 이게 틀렸습니다. 자, 감사원은 뭐예요? 행정기관이냐? 행정기관. 감사원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 공무원, 헌재, 법원 공무원들은 감사 제외됩니다. 됐죠? 따라서 틀렸고요. 정답은 니은, 리을, 미음입니다.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것도 완전 행정법 문제입니다. 완전 행정법 문제. 넘어갑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자, 33번 112 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 처리에 관한 규칙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와, 이 문제. 제가 책을 찾아봤는데 이걸 써놓고 있는 책이 경찰학 책 중에 엄청 많잖아요. 딱 2권 있더라고요. 자, 요거요 행정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실무와 물론 관련이 있지만 됐죠? 대부분의 책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걸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뭐 내용을 말씀드려도 잘 모르니까 정답이 1번입니다. 자, 112 요원은 근무기간은 1년 이상으로 된다고 했죠? 2년 이상으로 돼 있어요. 이게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맞는 지문이고요. 참고하십시오. 이런 문제는요. 자, 책에 있어도 이거를 보고 들어가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책에 없고요. 철사책에 있었어도 거의 보지 않는, 강의도 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까지 맞추려고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됐죠? 자, 12개 정도만 틀려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올해는. 됐죠? 정답 1번. 넘어갑니다. 34번 문제.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자, 이게 스토킹 범죄. 요것도 올해 1차 때 나왔지만 이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요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어야겠죠. 자, 갑니다. 옳은 것을 고라고 했죠. 기억 갑니다. 사법경찰관 스토킹 행위 관련해서 쭉 돼 있고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입니다. 됐죠? 긴급 응급조치죠. 자, 이 경우에 직권 또는 이런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 자, 우리가 어떻게 했죠? 이거 주통만 됩니다. 주거 등 100m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자, 그다음 뭐야? 응급조치니까, 긴급 응급조치니까 이거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죠. 응급조치는 해야 한다. 긴급은 할 수 있다. 주통 맞고요. 기억 동그라미. 니은 사법경찰관은 긴급 응급조치를 할 때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긴급 응급조치에 대한 사후 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 청구해 줄 것을 신청해야 되죠. 사후에 신청하죠. 신청받은 검사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자, 긴급 구호조치에 대한 사후 승인을 청구해야 돼요. 48시간 맞고요. 맞습니다. 디귿 긴급 응급조치는 1개월 초과할 수 없죠.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 자, 리얼은 유치장 구치소의 유치죠. 자, 유치는 뭡니까? 다른 건 다 2개월인데 유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하는 거죠. 기억나시죠? 다만 유치는 뭡니까? 제가 어떻게 설명했어요? 인신을 구속하는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이건 2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고 다른 것들은 2차례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지만 얘는 인신구속이기 때문에 연장 못해요. 연장할 수 있다. 땡이죠.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3개 맞고 요거 리을만 틀렸어요. 정답 3개 3번입니다. 넘어갑니다. 35번 문제. 제가 이거 나온다고 했잖아요. 됐죠? 신분 비공개 수사.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 문제를 냈습니다. 됐죠? 모의고사 전범위 할 때도 계속 신분 위장, 신분 비공개 수사 이거 중요하다고 했고 올해 문제에 나왔네요. 아청법에 따른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됐죠? 자,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틀린 질문은 2번이 틀렸죠. 사경이 신분 비공개 수사예요. 신분 위장 수사는 3개월이고 요거 신분 비공개 수사 됐죠? 자, 신분 비공개 수사를 진행할 때는 사전에 상급경찰관서 부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수사기간은 3개월이죠. 3개월.
신분 위장 수사가 1개월이고요. 이거 바꾸는 거 3개월 1개월 바꾸는 거 저도 문제를 냈습니다. 잘 나오는 문제 1개월이 아니라 3개월로 바꾸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에요. 정답 35번의 정답 2번입니다. 넘어갈게요. 36번 문제 이것도 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실종아동님 보호전환 법률 실종아동 및 가출 업무 처리 규칙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기억합니다. 장기 실종 아동 등 뭐라고? 신사팔 48시간은 맞는데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지 땡. 신고를 접수한 지부터죠. 니은 갑니다. 경찰관에서 정한 실종 아동 내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24시간 이내에 땡.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 실시를 결정해야죠. 그 다음에 디귿 갑니다. 발견된 18세 미만의 아동 가출인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가옷 아동 가 5년간 보관해야죠.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리얼 실종아동은 프로파일 시스템에 등록된 미발견자의 자료는 소재 발견 시까지 보관하는 거죠. 리를 맞고요. 미음 경찰관사의 장이 실종아동 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서 현장 탐문 수색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되고요. 이후에는 1개월까지는 15일에 한 번 1개월이 지나면 분기별입니다. 1회씩 진행사항을 통보해야 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은 기역, 니은, 디귿 틀렸죠. 리을, 미음이 맞네요. 옳은 건 2개. 정답 2번입니다. 넘어갑니다. 37번 문제. 야, 이것도 경찰청 훈령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구속탱이에 있는 걸 내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37번 문제 역시도 성폭력 범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입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아니에요. 자,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규칙도 아니고 행정규칙을 냈어요. 행정규칙을. 경찰청 훈령입니다.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됐죠? 근데 이건 여러분들 자 우리가 뭐 이것도 보통 교재에 없는 내용이에요. 됐죠? 경찰청 훈령 얼마나 많은데요. 됐죠? 이걸 다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엄청 많아요. 법령도 많은데 행정규칙은 더 많죠. 됐죠? 그래서 이것도 대부분 교재에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어요. 됐죠? 이렇게 보시고 성폭법을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성폭법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좀 응용해서 푸셔야 되는데 이 문제 틀렸다고 해도 당락에는 큰 영향 없습니다. 다들 어려워했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틀린 지문은 4번에 틀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성폭법에 있는 내용이니까. 경찰관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 조력인을 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땡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성폭법에 있습니다. 됐죠? 성폭법 보면 진술 조력인이에요. 진술 조력인은 참여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반드시 참여시켜야 된다? 아닙니다. 아예 성폭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 여러분들이 자세히 봤으면은 충분히 그래도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입니다. 책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4번이 틀린 질문. 자, 할 수 있답니다. 37번의 정답 4번이고요. 자, 그럼 38번. 행사 안전경비, 군중정리의 원칙이라는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제가 얘기했죠. 경비경찰에서 자, 행사 안전경비. 자, 요 4가지 원.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 보라고 했습니다. 요게 올해 나왔네요. 그래서 근데 요게 올해 경찰간부에서 나왔잖아요. 경찰간부에서 이게 나왔는데 우리 순경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밀도의 희박화. 제한된 면적의 특정 사람이 많이 모이면 상원의 충돌 현상이 나타나서 혼잡이 야기됨으로 자, 밀도 희박화 뭡니까? 블록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차분한 목소리 안내방송 땡땡땡. 차분한 목소리 안내방송은 뭡니까? 경쟁적 사태에 대한 해소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38번의 정답 1번. 이 문제는 맞추셔야 되고요. 39번 갑니다. 자, 이것도 우리 시험 최초입니다. 집시법 문제가 나왔는데 조문을 묻는 게 아니라 판례를 물어보고 있죠.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3번
3번 판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자, 경찰관, 사람의 대열은 질서유선이 아니라고 했죠. 3번은 맞다 이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대부분 생소한 판례일 겁니다. 근데 1번이 정답인데요. 1번 판례는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지금 경직법에 보면은 금지 사유에 해당되면은 자, 집회 시위 금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그때 금지 사유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명백이 들어가야 돼요. 자, 보시면 여기 1번 집회 신고가 경합할 경우 신고된 집회 목적 장소 및 시간 참여 예정 인원 집회 신고에 기존에 신고한 집회 건수와 실제로 집회를 개최한 사실 등을 먼저 신고된 집회 실제 개최 가능성 여부와 집회 상반 여부 또는 방해 가능성 등 재반 사정을 확인하여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 개최를 봉사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신고. 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건 잠깐 착각했습니다. 자, 다른 판례요. 자, 1번은요. 자, 지금 우리가 중복된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선신고 우선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선신고는 집회 신고를 받고 후신고는 금지 통고하는 거죠. 후신고는 금지 통고하죠. 됐죠? 자, 그런데 이 사안은 자, 선신고된 집회 시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신고된 집회 신고가 수리가 됐는데 이 신고된 집회 시위가 자, 허위, 가장한 집회 신고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악의적으로 이 후신고를 신고된 이 집회를 막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거짓으로 가장 신고했다 이 말입니다. 이랬어요. 자, 이런 경우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아도 분명히 이거는 집회 시위할 게 아니라 됐죠? 후신고된 집회를 막기 위해서 명백하게 허위, 가장한 집회 신고의 경우라는 겁니다. 선신고가요. 자, 이런 경우에는 후신고를 금지시켜야 할까요?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상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거죠. 이 법의 취지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시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선신고가 뭡니까? 집회 시위 열 마음 없어요. 뒤에 신고를 악의적으로 막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에 선신고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후신고에 대해서 금지 통고해서는 안 된답니다. 볼까요? 관할 경찰관 사장이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 금지 통고를 했다면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후신고에 대해서 금지 통고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금지 통고에 만약에 위반해서 집회를 개최했다면 집회 및 시행한 법률에 위배도 안 됩니다. 됐죠? 그렇죠? 금지 통고하면 안 되는데 금지 통고했단 말이에요. 이 금지 통고를 위반해서 집회 시위를 열어도 이게 위법하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니까요. 이랬습니까?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에요. 되셨습니까? 자, 2번은 맞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자, 집회 시위의 장소 아니건 바뀌건 관계없이 질서 유선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판례도 맞는 판례예요. 자, 뭐라고? 제가 얘기했죠. 자, 금지 사유에 해당되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는다면 집시법에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험이 초래돼야 자, 금지할 수 있고요. 그 금지에 대해서 해상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도로교통법이라든가 다른 법의 위반 사유로 해상명령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맞는 판례예요. 39번의 정답 1번입니다. 됐죠? 자, 마지막 40번 문제 갈게요. 자, 도로교통법과 관련 판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는요,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난폭운정 돼 있죠. 난폭운정에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난폭운전하면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좀 설명이 필요한 게 1번 지문인데요. 1번 지문은 자, 맞는 판례입니다. 맞는 판례예요. 왜 그러냐면 요 1번이 무슨 말이냐면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어요. 근데 음주운전을 했는데 정신은 멀쩡해요. 술을 조금 먹었지만 음주는 했지만 정신은 멀쩡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경찰관 지시에 순순히 응하여 순찰차에 스스로 탑승해서 경찰서까지 가고 조사도 받았고 됐죠? 사고 당시에 자신의 주장도 정확하게 진술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술을 먹었지만은 운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정신이 말짱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비록 발음이 약간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에 약간 비틀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음주운전을 한 거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는 아닙니다. 여기 특가법에 보면은요, 자, 위험운전 치상죄가 있는데 이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죄 구성 요건이 뭐냐면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또는 약물운전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야만 구속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데 얘는 음주운전은 했지만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요거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죄에 해당되지 않아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돼야 된다라는 게 판례고요. 자, 2번 판례는 됐죠? 다 알고 있죠? 연습운전면허 받은 사람이 관련 규정 위반하면 무면허운전이 아니라 연습운전면허 취소 사유죠. 2번도 맞고요. 3번. 자, 이거 판례로 푸는 문제입니다. 판례로 푸는 문제. 자, 3번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자, 음주운전한 거죠. 여러분들 음도약이잖아요. 음도약의 경우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해도 음주운전 죄에 해당돼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자, 음주운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정지할 수 있냐 이게 문제인데요. 판례로 푸는 문제죠. 판례로. 판례는 자, 음주운전의 경우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은 도로인 곳에서만 가능하고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이거를 할 수 없다는 게 판례예요. 근데 지금은 경찰청 본청에서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 정지 행정처분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경찰청에서는요. 근데 판례는 아직까지는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판례로 푸는 게 아니었으면 이것도 틀릴 수 있는데 판례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은 자, 음주운전 형사처벌 되지만 도로교통법상 93조의 면허 취소 정지 행정처분의 대상은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됐죠? 자, 이게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판례로 풀게 되면은 3번 지문이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도로교통법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도약이었죠. 음도약. 음도약. 음주운전, 도주, 뺑소니, 약물운전. 이 경우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조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44조. 음주운전 금지. 음주운전 금지.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있냐면 형사처 150 몇 조인데요. 이런 조문의 경우에만 됐죠?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 형사처벌 규정이 있으니까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됐죠? 자, 요거 형사처벌은 할 수 있는 거죠. 도로가 아닌 곳에서 성립하니까. 됐죠? 근데 여기 뭐가 없냐면 운전면허 취소 정지. 요게 도로교통법 93조인가 그럴 거예요. 요건 없어요. 요건 없어요. 그래서 판례는 도로교통법 93조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성립한다. 음주운전이. 이 규정이 없으니까 대법원 판례는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봐요.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근데 도로교통법이 지금 현재 개정돼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됐죠? 이렇게 돼 있어요. 도로교통법 93조 1항 다음에 해당되면 시도경찰청장은 면허 취소 정지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 2호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4조 음주운전의 경우에 면허 취소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니까요. 여기 있잖아. 44조 음주운전 됐죠? 도로가 아닌 곳에서 성립한다. 그래서 지금은 44조를 여기 써놨기 때문에 지금은 자, 행정처분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경찰청 입장입니다. 되셨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판례대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됐죠? 그 질문 제 카페에도 올라왔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판례대로 풀는 거기 때문에 판례는 아직까지는 예전 법에 따라서 됐죠? 형사처벌만 할 수 있고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운전면허 정지 취소 같은 행정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아무튼 틀린 지문은 4번으로 정답을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더 확실한 답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경찰학 해설이 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 많이 어려웠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경찰행정법의 범위도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공부하시기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항상 기본을 충실히 하시고 그 다음에 단순 암기하지 마시고 응용하는, 그래서 생각하는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다면 그래도 70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됐죠? 다른 분들한테는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점수가 너무 안 나왔으면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반성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여러분들 나중에 합격해서 꼭 함께 MT 가는 날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